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보통 뭐 빌려요? 집 빌려요, 집. 이때 빌려 쓰는 사람을 임차인,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주인한테 보내주는 월세는 임대료가 아니라 임차료야. 그 사람은 임대료를 받는 거지만 우리는 임차료를 주는 거야. 임차인이 빌려 쓰는 물건을 임차물이라고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인 차임은 대개 일정한 기간 단위로 지급이 되는데 매달 지급되는 차임을 흔히 월세라고 한다. 1년치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3개월마다 2개월마다 받을 수도 있어. 임차물이 주택이나 상가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세를 내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5천에 100, 3천에 50 이렇게.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연체된 차임 한 달 동안 마지막 달에 월세 안 냈어. 관리비 이 사람 밀리고 있었네. 그런 것이 공제가 됩니다. 민사법률 관계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이 되므로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여부, 차임이나 보증금 액수, 임대차 기간 등은 모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정해지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 결정이나 차임 증액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당사자 간 합의보다 우선 적용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1층에 고깃집 한다라고 해서 2년 계약을 했어. 그리고 거기에 인테리어 하는데 1억 들어갔어. 고깃집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 상가 주인이 욕심이 나는 거지. 2년 계약만 할 거예요. 그냥 나가세요.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될 거야? 아직 인테리어비도 못 뽑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보장해 줘야 돼. 이렇게.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 2년 더 할 거예요. 더 할 거예요. 10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차임을 증액해. 이번에 임대료 1,000만 원 냈는데 2년 끝났더니 장사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다음 2년 계약합시다. 대신 임차료 2천만 원으로 합시다. 100% 올리면 죽으란 얘긴 거지. 안 돼. 법적으로 5%만 올릴 수 있어. 그렇게 정해 놓은 거야. 이게 먼저지만 아니 기간이나 차임 증액은 법이 먼저 통제를 해 줘. 이거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 생활을 위해서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는 누구를 위해서?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새드는 사람 편이야. 이 법은 임차물이 주택이기만 하면 차임이나 보증금의 액수와 무관하게 적용이 되지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은 적용이 안 된다. 한 달만 쓸게요, 두 달만 쓸게요는 적용이 안 돼, 이 법이. 이 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단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장했고 월세나 전세는 최소 2년 보장이야. 임차인에게는 갱신 요구권을 부여합니다. 새 들어 사는 분, 더 살고 싶어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단 존속 기간은 당사자들이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했거나 아예 약정하지 않았을 때 적용했다. 저 여기 1년 6개월만 살게요 라고 계약서 써도 2년 동안 살 수 있어. 이렇게. 다만
임차인은 법률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 유효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임대차 기간이 1년으로 계약했어. 임대차 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의 효과인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가 있으나 임대인은 2년이 경과될 때까지는 임대차 만료 기간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이해했을까? 임차인, 임대인 1년 계약했어. 1년 끝날 때쯤 돼서 내가 얘기해. 저 1년 더 살게요. 오케이. 법으로 보장해줘. 임대인 1년 계약했으니까 1년 됐으니까 나가시죠. 요구 못해. 저 사람이 나가겠다라고 해야만 나가는 거야. 이렇게 1년 계약해도 2년 동안 나 보장해줘. 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법에서 그렇게 보는 거지. 사실 너는 갑이고 이 사람이 을이고 너는 강자고 이 사람이 약자잖아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약자 보호해주는 거야.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관점을 볼 때 눈치챘어요. 이 말 벌써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 이 말. 최단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은 것처럼 보여. 그렇지. 뭐 2년이야. 그냥 한 방에 10년 빡 해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단 존속 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10년이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계약을 했어. 그러면 저 사람은 절대 10년 전에 나가라고 나한테 말 못해. 근데 내가 사정이 돼서 10년 차가 되기 전에 한 5년 만에 나가겠다라고 하면 나갈 수 있어. 근데 그러면 저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흔히 이야기하는 공인중개사 수수료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저 사람한테 보장해줘야 돼. 갚아줘요. 손해볼 수도 있지. 이렇게. 최단 존속기간이 길게 규정되면 10년 계약했는데 2년 만에 내가 나가? 저 사람한테 물어줄 돈이 생겨. 이런 거지. 따라서 적정 기간의 최단 존속 기간을 보장하고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는 게 임차인에게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긴 것보다 갱신 요구권 인정하는 게 임차인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임차인이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 종료를 주장하려면 10년짜리 계약인데 5년 만에 저 나갈게요 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되기 때문이다. 계약의 갱신이란 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는 계약의 당사자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계약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원래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니까 처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든 계약을 갱신하던 경우든 문서 작성에 명시적 방법을 갖출 필요는 없어. 그냥 A4지 이면지 뒤에다 끄적끄적해서 써도 되고 우리 둘이 계약하기로 합시다. 녹음해서 녹음 파일로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갱신 합의가 있었다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묵시적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계약 연장할 거예요, 말 거예요. 서로 의견을 주고받거든. 근데 임대인, 임차인 아무 말 안 하고 계약 기간을 넘었어. 그리고 한 보름 살았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2년짜리 계약 갱신된 걸로 취급해줘. 이렇게.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갱신 기간인 종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의 기간 중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법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제가 아파트 전세를 드렸었는데 이거 제 아들이 들어와서 살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갱신 요구권이 인정이 안 돼. 나가야 돼. 그때는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나가야 돼. 근데 그런 말 없이 이 기간이 지났어? 집주인이라도 지 집에 못 들어와. 2년 후에 들어와야 돼. 이렇게. 기억 동그라미 문제 있었죠. 어디에 있었을까? 2번 정답 찾아주세요. 너무 길어도 불리해요. 임차인한테. 중간에 계약 깨고 나가겠다라고 하면 집주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이 할 수도 있거든요. 어렵지 않죠? 2번의 정답은 5번. 임차인이 최단 존속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임대차를 종료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가 노골적으로 나와 있죠? 여기에 있네요.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 종료를 주장하려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2번의 정답이지. 이렇게. 밑으로 또 내려갑시다. 다음. 갱신 기간 중에 임대인이 적법한 갱신 거절 통지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갱신시킬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물어봤어. 저 여기에서 2년 더 살려고 하는데 계약 갱신할 거예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전세금 올려받아야 되는데 5%밖에 못 올리거든. 근데 그 사이에 전세금이 한 2억 올랐어. 이 아파트가 입지가 좋아서.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선 나 내보내고 2억 올려서 새로 전세 입자 받는 게 훨씬 이득이지. 저 사람 입장에선. 이렇게. 나는 5%밖에 올려줄 생각이 없는데 그게 맘대로 안 되니까 저 사람이 나보고 나가라고 그랬어? 괜찮아.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요구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갱신시킬 수가 있어. 아니에요. 됐어요. 저 그냥 여기에서 5% 전세금 올려드리고 2년 더 살게요. 할 수 있어. 법이 보장해줘. 대신 갱신 요구권 행사도 갱신 기간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갱신 기간 언제?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이루어져야 돼. 기간은 있어.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법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갱신을 거절해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다. 법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에는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경우다. 월세를 사는데 예를 들면 연체된 월세의 액수가 2달이 이상이면 계약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저 사람 입장에선 얘기하는 거야. 월세도 2달이나 밀렸는데 계약을 하겠다고? 나는 이 계약 못해. 그거는 인정해 주는 거야. 이 상태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다.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어. 월세 밀린 적이 없어. 그래도 자신이나 부모, 자녀 등의
직계 가족이 임차물 주택에 실거주하려고 하면 갱신이 거절될 수가 있다. 내 아들 이번에 결혼해서 그 집에서 살게 하려고 그러면은 세든 사람 계약 기간 끝나면 나가야 돼. 다만 근데 저 집주인이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 아들이 와서 살려고 해서 아 그래요? 그건 법으로 관련되어 있는 갱신 거절권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사를 갔어. 근데 그 집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 세 줄 수도 있잖아. 이처럼 자가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했던 임대인이 직계 가족이 아니라 타인에게 임대를 하면 그때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이사비랑 다른 집 전세 갈 때 사는 복비 다 받아낼 수 있어. 이처럼 갱신 요구권은 임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한 번만 행사할 수가 있다. 갱신 요구권은 한 번만 행사할 수가 있다. 이에 비해서 법정 갱신은 여러 번 반복된 상태라도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 법적으로는 여러 번 자동 갱신될 수 있어. 2년마다 10년까지라 그랬잖아. 5번 법적으로 자동 갱신될 수 있어. 왜냐? 법정 갱신과 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은 별개야. 법정 갱신은 임대인의 의사를 따른 거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됐을까? 네가 괜찮다 싶으니까 아무 말 안 했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임차물이 점포인 경우, 상가인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최단 존속기간, 법정갱신,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점포 임대차의 경우도 임차인의 계약 위반 등과 같은, 예를 들면 월세를 2달 이상 밀렸거나 아니면 고양이나 개 키우면 안 돼요 라고 특약으로 해서 계약서 썼어. 근데 집주인이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어우씨 고양이를 14마리 키우고 있네. 이거 계약 위반이지. 이렇게. 그런 경우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충족이 되면 임대인은 갱신 거절을 해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다르게 정해진 내용도 있다. 갱신 요구권은 점포 임대차 전반에 적용이 되지만 갱신 기간이 임대차 종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주택은 여기가 2개월이었었는데 최단 존속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1년. 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임대차가 10년 초과하기 전까지 여러 번 행사할 수 있음.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3억짜리 상가에 들어왔어? 그거는 최단 존속 기간 보장 안 될 수도 있어.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때는 계약서에 써야 돼. 무조건 이 상가 5년 보장해 주세요라고 써놔야 돼. 이렇게. 임차인으로서도 되게 사실은 위험할 수 있어. 이 가게를 5년 동안 꾸려나가지 못하고 2년 만에 문 닫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5년 동안 보증금 못 받을 수 있어. 월세 내면 5년 동안 월세 계속 내야 될 수도 있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 계속 까. 보증금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길다고 좋은 거는 아니다. 이야기. 옆에 3번은 A만 읽으면 풀 수 있는 거니까 3번 풀러 갈게요. 점포 임대차의 경우 주택 임대차와 마찬가지로
모든 점포의 최단 기간이 존속된다? 아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증금 일정액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는 해당이 안 돼. 대규모 점포는 해당이 안 돼. 1번 탈락. 점포 임대차의 경우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도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할 수 있다? 아니요.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아닌 이상엔 거절 못해. 탈락. 점포 임대차의 경우 규모와 무관하게 갱신 요구권은 보장이 됩니다. 그렇지. 갱신 요구권 보장됩니다. 소규모 점포 임대차 계약의 경우 2년으로 약정되더라도 실제로는 1년만 보장이 됩니다. 아니요. 계약으로 2년 했으면 2년 보장되는 거지. 이렇게. 주택의 경우 1년 계약해도 2년 보장해 주는 거지. 점포 임대차의 최초 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10회 행사할 수 있다. 갱신 요구권은 몇 년까지 할 수 있죠? 10년까지 갱신할 수 있죠. 한 번 계약하면 2년, 두 번 계약하면 3년, 세 번 계약하면 4년, 9번 갱신 요구권 쓰면은 10년 끝. 9번밖에 못 쓰지. 이렇게. 그래서 5번 탈락. 정답은 3번. 2번, 3번 문제 같이 했고요. 1, 4번 두 문제 하시는데 넉넉하게 3분 드릴 거예요. 시작. 1의 1번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차임은 월 단위로 지급해야 한다. 꼭 월 단위로 지급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2개월, 3개월 아니면 한 방에 다 받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으니까. 2번 임대차 계약이 갱신이 인정되려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된다? 아니요. 명시적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 그래서 아까 녹음해도 됐다고 얘기했거든. 탈락.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차임의 가격, 월세 가격은 당사자가 약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여기 봐. 임대차 기간이나 차임의 증액이라고 한 거지 처음부터 월세 얼마인지는 정해주지는 않아. 이게 뭐 무슨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유롭게 계약하는 건데. 그러니까 1번, 3번 맞는 얘기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갱신의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아니요. 일시 사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4번 틀리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액수가 이 법으로 정해진 가액을 정하면 법으로 이걸 정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10억짜리 보증금 집에 월세 들어가든 500만원짜리 월세를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5번 틀리고요. 이 지문의 근거는 13122, 13122 확인해 놓으시면 되지. 뭐 열띠게 토론하고 있어서. 뒤로 넘어가서 4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마지막. 갑은 2018년 9월 1일 X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차 1년 보증금 1,000만원으로 차임은 50으로 약정을 했고 2020년 9월 1일 병이 소유한 Y 점포를 임대차하면서 임대차 기간은 1년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약정했습니다. Y 임대차 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상 대규모 점포 임대차에 해당합니다. 이거 대규모래. 틀린 것 찾기 1번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후 X는 주택이었죠. 갑은 X주택의 임대차 종료를 주장할 수 있으나 방 빼주세요 할 수 있지. 하지만 을은 X주택의 임대차 종료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왜? 갑이 임차인이고 을은 임대인이니까. 임차인은 1년 만에 나갈게요 할 수 있어도 임차인은 1년 만에 나갈게요 할 수 있어도 집주인 임대인은 1년 만에 나가세요 못해. 갑이 20년 6월 1일 X주택에 거주하면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요걸 2년이라고 생각할까? 19년 9월 1일 20년 9월 1일이 딱 2년 되는 날인 거지. 그로부터 6개월에서 2개월 전 요거 갱신 기간에 해당돼. 옆에다 써야지. 갱신 기간에 갱신 요구권을 요구하면 연체한 차임이 50만원 한 달 밀린 거네. 이러한 이유로는 갱신을 거절할 수가 없어. 그렇지. 2달은 밀려야 거절할 수 있는데. 갑이 20년 6월 5일 X주택에 대해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으나 저 2년 더 살게요 했지만 아니요 거기 제가 살 건데요. 임대차를 종료시킨 후 거짓말했네. 친구 정에게 X주택을 임대했다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있지. 직계 가족이 아니니까. 갑이 20년 9월 1일에 Y점포의 영업을 시작하면서 곧바로 갱신요구권 행사했고 끊어. 이거 소용없어. 왜? 갱신 요구하려면 갱신 기간에 해야 되거든. 상가니까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병은 21년 6월 1일 갑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했다면 나가야 돼. 임대차는 연장 안 돼. 나가야 돼 이거. 4번 틀린 얘기입니다. 게다가 대규모 상가라서 해당이 안 돼. 나가야 돼 이거. 갑이 21년 6월 15일 병에게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얘 얼마 계산했었지? 1년 계산했죠. 21년 9월 1일 갱신해야 되는데 21년 6월 15일 역시 갱신 기간 맞아. 갱신 기간 요구를 해서 임대차가 갱신된 후 갑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22년 6월 11일 거듭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거절을 해도 소용없어. 이거 법적으로 갱신됩니다. 10년차까지는 계속 쓸 수 있어. 맞는 얘기죠. 틀린 건 4번. 됐을까요? 잠시 정지.